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책을 읽는데 뭔가 배경 지식이 쌓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아이가 책을 좀 좋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독서 교육은 사실 정답이 아이마다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마다 어제 되던 것이 오늘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와, 이걸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오죽하실까요? 네, 너무 당연합니다. 책이라는 것이 극복해야 되는 대상,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2017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류창진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실력, 정말로 필요한 실력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에게 당연한 것이 학부모님들께는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다시 학교 공부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제 채널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누적 조회수 400만 회, 그리고 최근에는 독서 교육에 관해가지고 컨텐츠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운 좋게도 독서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책을 왜 읽어야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 책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거든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사실 나에게 맞는 소설책을 읽으면 끝까지 뚝딱 한 권을 다 읽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데, 사실 책을 거의 읽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눈앞에 책을 보면서 아, 이거 재밌겠다, 아, 이거 나한테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해서 책의 재미와 의미를 전달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책을 실제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학년 정도가 되면 책을 놓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3, 4학년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 학습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이렇게 주요 과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은 뒷전으로 물려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책이 당연히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책이 미워지고 담을 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을 더 읽기 힘들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3, 4학년쯤부터는 책 읽기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목에서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는데 생각하는 힘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이기 때문에 저는 3학년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좋겠다. 그러면 수학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영어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서 수능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가 어떤 수학적 지식을 몰라서, 어떤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한 끗 차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지 못해서 못 푸는 문제인가요? 결국 끝으로 갔을 때 정말 변별력을 내는 그런 문항이나 그런 시험들은 결국 생각하는 힘에서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활동은 결국 독서인 거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시기에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면 나아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 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서 활동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책 읽기 맞죠? 맞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이나 이렇게 서점에 제가 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우선 이렇게 인기 리스트나 이런 거 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거 살펴보면 거의 상위권에는 학습 만화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조금 책 읽는 척 할 수 있고 그나마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런 마음과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만난 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학습 만화인데, 학습 만화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학습 만화로 시작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저는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읽는 것을 학습 만화를 읽는 것인지 학습 만화를 읽는 것인지 한 번 더 질문을 되물어 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습 만화,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이 만화를 읽는다면 여기 책에 있는 어떤 중요한 단어를 학생들이 습득함으로써 배경 지식도 키울 수 있고 특정 지식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만화를 보면서 쉽게 표현된 그런 인물들의 표정이나 그런 맥락을 가볍게 이해하는 용도로만 그냥 읽는다면 사실 그것은 학습 만화라기보다는 그냥 만화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독서 교육이 목적이시라면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진짜 학습을 위해서 읽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아이들 수준에 맞는 글밥이 좀 적은 책부터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위해서는 더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도 사실 자주 만나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운동을 할 때 저희가 달리기가 좋습니까? 걷기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어떻게 많이 할까요? 둘 다 맞다고 얘기를 하겠죠. 뭐 하나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이제 운동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책을 읽는 것 다 맞는데 상황에 맞게 해야겠죠. 당연히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 주도적으로 읽는 것이 더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도적으로 책 읽기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5단계를 한번 소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부터 소개해드리면, 1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법한 책을 먼저 가지고 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아이들이 책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화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책을 가지고 오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주의할 점이, 여기 단계는 이렇게 딱딱 끊기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질 수도 있고 병행될 수도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먼저 부모님한테 책을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1, 2단계가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독서 활동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뭐 글쓰기도 괜찮고 토의 토론도 괜찮고요. 아니면 책에서 어떤 키워드 단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보는 방법도 괜찮고, 목적이 있는 독서 활동을 실천을 하면 좋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 돼서는 이제 독서 모임을 결성을 하는 겁니다. 모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즉석에서 책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고 생각을 나눠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제에 대한 책을 각자 가지고 와서 책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는 한 권의 책을 나눠서 읽은 다음에 자기가 읽었던 부분을 소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독서 모임을 지속한다면 아이가 독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일 것 같고, 5단계가 되면 좀 숙련된 독서가라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책을 읽는 단계에 이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는 아이들이 5단계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단계만 지속해 주시고, 아이가 책을 진짜 좋아한다면 5단계 갈 수도 있고, 만약에 힘들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5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뭔가 배경 지식이 쌓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장을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의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 트레이너에게 어떤 이제 회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트레이너님, 제가 지금 운동을 반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육이 안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럼 트레이너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회원님, 원래 근육은 잘 안 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어떤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좀 집중해서, 그 근육에 집중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말하겠죠. 저는 이것을 똑같이 대입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독서를 해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일단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아이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성장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독서 교육은 눈에 분명한 어떤 평가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에 쌓이는 성장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진짜 집중해서 읽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읽는지, 그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읽더라도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읽혀야 되냐? 절대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몇 권 읽기, 추천 도서 목록집에 있는 책 읽기, 이런 양적 독서 읽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질적인 독서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질적인 독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서 등장한 인물을 다른 책의 인물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기존에는 이야기를 습득만 했겠지만 다른 인물과 비교를 함으로써 성격을 비교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 뭐가 더 옳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독서 교육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지도할 때는 세 가지를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세 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입니다. 환경 조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책을 둔다든지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도서관이나 서점에 방문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독서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하는 것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불을 지핀다고 했지만 사실 그 불이 3일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그 작심삼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습관화의 과정이고 부모님께서는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가 독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든지 스스로 성장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질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가서 강연을 보일 수도 있고 독서에 관해서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잊을만 하면 독서에 대한 자극을 주고 잊을만 하면 독서에 대한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PD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없는 게 그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 한 가지는 이제 독서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환경과 습관만으로도 학생들이 책을 접할 수 있으면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좋아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크게 성장하지 않는 독서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시간이 낭비가 될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이의 어떤 성적을 생각했을 때는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 있는 독서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 책의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제 책에는 5가지 목차가 있습니다. 단단한 아이, 그리고 주관이 뚜렷한 아이, 그리고 배경 지식이 넓은 아이, 그리고 표현하는 아이, 몰입하는 아이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럼 이제 독서를 진행할 때마다 매 독서마다는 할 수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늘은 어떤 몰입하는 아이를 만드는 독서를 한번 실천해 봐야겠어. 오늘은 표현하는 아이를 만드는 독서법을 실천해 봐야겠어. 해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넓은 아이에서 어휘력이 넓은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제 책에 활동이 소개되어 있는데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황금 단어를 뽑아 본다든지 그리고 그 단어와 관련해서 책 속 예시 문장이랑 내가 만든 예시 문장을 적는 어휘 쪽지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어휘 쪽지들을 모아서 분야별 나만의 백과사전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독서를 실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실천했다면 굳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유의미한 그런 독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책 읽기와 학습 능력은 비례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하지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것은 책을 읽지만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학부모님께서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자녀분은 독서량도 많을 것이고 또 학습에도 관심이 많아서 학교 성적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거예요. 특히 저학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도 읽고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 성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데 그 이유는 저학년까지의 학습이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알고 있으면 성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독서량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그만큼의 성적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로 독서량도 많고 그런 성적도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요. 네. 물론 독서량에 따라서 성적이 높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예를 들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저학년 아이가 이제 고학년에 접어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3, 4학년이 되면 이제 교과 과목이 조금 교과목도 많아지고 과목별로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는 과목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독서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독서량과 생각하는 힘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모님들께서는 놓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독서량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길러줄 수 있냐? 아이가 국어 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발표 잘하는 방법, 친구들에게 경청하는 방법, 설명하는 글을 쓰는 방법 너무 간단해서 아이들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국어 시간에 선생님과 주고받는 질문과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생각을 끈기 있게 이어나가는 힘, 그것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도 그것이 길러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독서에서는 이야기글을 예로 들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나갈 수는 있지만 어떤 의도한 방향대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께서 어떤 목적 있는 활동이나 질문을 덧붙여가지고 아이가 한 분야로 어떤 특정 영역으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목적 있는 독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추천 도서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 도서 목록은 검증된 목록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목록을 그냥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이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바쁘고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천 도서 목록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수준과 주제에 맞는 아이의 흥미에 맞는 책을 선별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어떤 선생님의 추천 도서 목록, 어떤 주제의 추천 도서 목록을 먼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한번 읽어볼 만하다 그런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뽑지 말고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뽑은 다음에 그리고 자녀분과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함께 방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이거 이번에 엄마가 어떤 이유로 목차를 한번 뽑아봤어. 여기서 한번 관심 가는 책이 있니? 한번 한두 권만 골라볼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고르는 수고로움도 줄일 수 있고 아이의 그런 주도성을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추천 도서 목록을 이렇게 활용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전집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집 자체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추천 도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추천 도서나 어떤 베스트셀러 그런 목록집이 좋은 이유가 한번 필터링된 도서들이 나와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부모님이 사가지고 그대로 집에서 둔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아무래도 주도성과 자발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의 전집을 만들 때 분명히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텐데 내용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책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의견이 과연 들어갔는지,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전집은 분명히 집에서도 아이들이 재밌게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전집은 또 문제가 여러 주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전집이 공룡 시리즈만 있다면 분명 아이들이 열심히 읽을 겁니다. 근데 공룡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심지어 역사까지 있다면 저는 이런 여러 분야의 책을 다 읽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 전집은 벽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집을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전집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전집을 어쩌면 책을 잘 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목록을 뽑아가지고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귀찮으시겠지만요. 아니면 그냥 사봤자 어차피 돈 낭비, 시간 낭비니까 데리고 가서 서점, 도서관 가서 직접 보고 이거 어때? 한번 읽어볼래요. 그럼 가보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안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사주는 것보다는 확연히 읽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만화를 고른다면 이제 결국 또 그 만화책에서
어떤 독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을 해야죠. 책을 싫어하는 아이를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무슨 독심술이나 그런 변심술을 가르친 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까가 독서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책을 잘 읽을까, 책을 즐길 수 있을까, 나아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방법일 뿐이지, 이것을 하면 100%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125가지가 소개가 된 게, 적용을 해보면서 아이가 어떤 독서의 전체적인 어떤 능력치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능력치를 향상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한 줄 읽던 아이가 두 줄 읽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회 영역에 관심 없던 아이가 사회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쩌면 책을 싫어하던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화책을 만약에 너무 좋아한다면 그 책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목적 있는 독서를 실천해가지고 한 가지라도 끄집어내 보는 그런 활동을 실천하면 조금 의미 있는 독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독서 교육을 어떤 방법을 한 가지를 실천하면 딱 한 가지가 해결된다,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저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와, 이걸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오죽하실까요? 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독서 교육은 사실 정답이 아이마다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마다 어제 되던 것이 오늘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그냥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한 가지라도 뭔가 해보고 아이가 뭐라도 성장했으면 됐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마라톤을 가는 마음으로,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독서 교육을 할 거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도 굳은 마음가짐으로 독서 교육을 실천해 주셨으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독서를 좋아하고 어떤 국어적인 능력이 신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